안녕하세요. 락스유즈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에서 새롭게 출시된 유형 중에 이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반응형, 너비가 어떻게 바뀌든 높이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간략하게 반응형이 되어 있습니다. 풀 반응형은 아니에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아웃이 화면에 있는 이 레이아웃과 굉장히 다 유사합니다. 이 1, 2, 2, 2, 3, 2, 4 유형들이 다 유사한데 일단 완료본을 먼저 보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원 유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본을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원 유형입니다. 이 원 유형을 보면 지금 여기 부분이 슬라이드가 좌우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 너비가 어떻게 바뀌든 또는 높이가 어떻게 바뀌든 이렇게 비율이 돼 있어요. 더 작아질 때는 더 작아질 때의 지시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화면을 지금 꽉 채우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원 유형이고요. 이 투 유형 볼게요. 이 투 유형은 여기 상단의 바로가기 부분, 이 부분이 없는 걸 제외하고는 똑같고 우측 하단에 셀렉트 메뉴가 있다는 거 말고는 다를 게 없습니다. 3 유형도 보면 마찬가지 우측 하단에 SNS 있는 거 그리고 메뉴가 사라진 부분만 살짝 다르고 이 4 유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메뉴와 이 오른쪽에 셀렉트 메뉴 이렇게 있는 거 정도만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네 가지 다 해보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이 원 유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파일은 기출 유형 7번 이 원 유형의 베이스 폴더를 VS 코드에서 오픈해 주세요. 오픈을 해주시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HTML 작성한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구조를 먼저 한번 큰 구조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큰 구조를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크게 메인 부분과 부터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인이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 이제 내용들이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구조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CSS도 바로 연결할게요. 자, 크게 메인과 푸터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에서는 3등분 하겠습니다. 왼쪽에 aside, 그 다음에 section, center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 부분, 슬라이드의 래퍼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섹션 같은 태그는 반드시 제목이 수반돼야 돼요. 만약에 div로 하셨다면 제목을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섹션 태그를 썼기 때문에 제목을 추가하는데 이 제목이 나중에 화면에는 표현이 안 될 녀석이니까 클래스명 히든을 이용해서 화면에 안 보일 용도의 내용을 넣어주고요. 여기가 센터 컨텐트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영역도 슬라이드의 컨텐트라고 해서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CSS에서 클래스명 히든은 화면에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해서 짤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요소의 세부 HTML을 볼게요. aside 부분을 보면 asside가 로고와 메뉴, 그 다음에 스팟 메뉴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header, nav, 그리고 이건 UL로 만들어 볼게요. header, nav, UL, 스팟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부분 볼게요. 자, 센터 부분도 크게 세 개로 나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슬라이드 배너까지 해서 네 개로 나뉘어 있군요. 자, 그러면 여기 바로 가기, 그 다음에 노티스, 갤러리, 슬라이드 배너. 지금 도서에서는 이 두 개를 묶었는데요. 묶어도 되고 따로따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도서에서는 여기가 묶여 있는데 묶지 않고 별도로 하셔도 돼요. 저는 도서에 있는 거와 일단은 헷갈리지 않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넣어 볼게요. 아티클 섹션 안에 각각의 요소를 저는 이번에는 아티클로 했고요. 클래스명은 숄컷이라고 할게요. 다음 뉴스와 갤러리 이렇게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아티클, ID, 노티스, 아티클, ID, 갤러리라고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배너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씁니다. 아이디어 갤러리도 노티스와 갤러리도 클래스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아이디로 했던 거는 이전에 탭 같은 거 구현했을 때 우리가 보통 다 아이디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했어요. 얘가 지상에서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탭으로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터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에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죠. 로고와 푸터 메뉴 카피라이트에서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푸터의 로고와 푸터의 컨텐츠라고 해서 둘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둘로 나누고 여기 안에서도 푸터의 메뉴와 카피라이트로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HTML 구조는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메인 CSS 보고 있고요. 늘 쓰던 리셋은 그냥 빠르게 쓰겠습니다. 도서 참조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클래스명 히든이 있으면 화면에 안 보이게 했고 이미지 밑에 1픽셀의 공간이 생기는 걸 리셋을 했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을 짜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은 얘가 전체 화면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지정을 할 건데요. 앞서 완료본 좀 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지금 여기가 앞서 얘 좀 볼게요. 보면 얘가 120픽셀이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120픽셀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는 열자마자 이 높이가 브라우저의 전체 높이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에다가 높이를 줄 겁니다. 너비는 당연히 너비를 다 쓰니까 100% 주셔도 되고 바디 블록 요소니까 100% 안 주셔도 너비는 어차피 다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건 높이를 100VH로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크게 일단은 바디에 가서 큰 레이아웃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이걸 100VH를 썼을 때와 100%를 썼을 때 100%를 쓰면 누구한테 가서 또 퍼센트를 줘야 되냐면 HTML 가서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100VH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검사를 해보면 바디가 100VH니까 높이를 다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100%라고 해볼게요. 100%라고 하면 바디의 높이가 하나도 안 잡혀요. 여기서 보면 0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디의 부모인 HTML이 하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HTML에서 하이트를 줘야지만 이 하이트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서 여기 이 원 유형에서 여기에서 제가 바디에 100VH가 아니라 100%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넘치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시사항과 틀어지게 되니까 100VH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가 아니라 100VH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VH로 하고 만약에 이제 높이를 줄였을 때도 넘치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HTML에서 가서도 하이트를 100% 하고 그 다음에 바디에 가서 하이트를 100% 하면 그러면 높이가 다 잡혀요.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검사를 이렇게 해보시면 바디가 높이를 다 쓰고 있죠. HTML의 높이를 다 쓰고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바디가 높이를 다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앞서 슬라이드에서 이 원 유형에서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HTML에 제가 하이트를 100% 주고 HTML에 100%를 주고 바디에도 100%를 줬어요. 자, HTML에 100% 주고 바디에 100% 주고 그리고 메인이 100%에서 120픽셀 뺀 거 쓰라고 했고요. 높이를 한번 줄여볼게요. 높이를 줄여보면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해서 높이가 줄어들었을 때 넘치는 상황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에 100% 주고 바디에 100% 주시든가 아니면 한 번에 바디에다 그냥 100VH 줘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HTML에는 높이 안 주고 바디에 그냥 100VH 줘서 높이가 다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인에 가서 메인에 앞서 3개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걸 가로 배치해야 되겠죠? 메인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고 이게 브라우저 높이 전체에서 120 픽셀 높이를 제외한 크기를 써야 된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alculate를 이용해서 높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height 100% 마이너스 120 픽셀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메인이 120 픽셀을 전체 높이에서 전체 높이, 브라우저 높이가 몇이든 간에 전체 높이에서 120 픽셀을 펜 크기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각 요소들이 어디 배치되는지를 보기 쉽게 하도록 첫 번째 요소들에다가 보더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ide 너비 줄게요. asside의 너비가 200, 400, 그리고 여긴 나머지 다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너비를 먼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asside였고 요게 센터, 클래스명 센터였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영역은 나머지를 다 써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너비를 다 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aside 안에 있는 요소들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ide 보도록 할게요. aside 안에 있는 요소들도 테두리로 구분하기 위해서 보더를 임시로 줄게요. 앞서 했던 거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하고 대략 아직 안에 HTML이 없으니까 대략 높이만 줄게, 임시로 높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aside의 내부도 높이를 대략 줄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영역 보도록 합시다. 슬라이드 영역 볼게요. 앞서 슬라이드 래퍼 선택한 거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앞서 했던 거 그냥 가져올게요. 여기에 있던 건 썼었으니까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슬라이드 래퍼에는 지금 특별히 넣을 게 없네요. 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요. 얘들도 구분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주도록 할게요. 네, 클래스명 센터 안에 라고 해서 보더를 임시로 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요소들의 높이를 대략 줄게요. 높이를 임시로 주겠습니다. 뉴스 앤 갤러리 안에서도 각 요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더를 줄게요. 그리고 높이도 얘들도 임시로 주겠습니다. 배너도 줄게요. 여기에 클래스명 배너라고 했어요. 이렇게 높이를 주시고 이제 푸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에는 각 요소들 가로 배치하고 높이 주도록 할게요. 푸터 안에 있는 것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고 높이는 임시로 일단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높이를 주시고 푸터의 로고 너비 있었죠? 보시면 푸터의 로고 너비가 위에 거와 똑같으니까 200으로 맞춰 줄게요. 푸터 안에 요소들 또 테두리를 임시로 줘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터 컨텐츠는 모자른 공간을 다 써 라고 해서 플렉스 1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 안에 위에 메뉴랑 카피라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더를 주고 얘가 120 높이 안에서 반반씩 쓰니까 하이트를 60으로 줍시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화면에서 살짝 지금 스크롤바가 생기는 건 여기에 이 보더들의 높이 때문에 그래요. 이 보더들 임시로 줬던 테두리들 제거하면 여기 깔끔하게 다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와이어프레임은 완성했습니다.